가태점을 보겠습니다. 가택. 좀 말이 생소하죠? 집가자, 집택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관한 점인데, 이 택자가 이 양택에 관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집 식구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점괘해서 이런 걸 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근데 좀 개념이 생소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육효가 의미하는 바를 국가와 회사, 가정, 지역, 신체를 나누는데, 가정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역학을 뭐죠? 가정원들의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요가 가장 힘이 센 아버지고, 이요는 이렇게 보면은 중남, 중녀에 해당되죠. 그래서 소, 중, 남, 어머니, 아버지, 조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택에서 중요한 거는, 자, 학계에서는 2호가 중앙에 있죠. 그리고 상계에서는 5호가 중앙에 있죠. 그래서 2호와 5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호는 가택이요. 자, 이 학계에서 가운데 2호는 가택이다. 가택이다. 5호는 인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식구. 자, 식구들의 사람을 말하고, 가택은 일종의 장소, 집의 터, 뭐 이런 장소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호는 가택이요, 5호는 인구이다. 그러니까 위에 5호는 사람과 땅의 관계, 사람과 집의 관계,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구들이 사는 집을 어떤 관계냐, 이걸 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진이나 월건, 동요 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효가 있고,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월 보고, 두 번째 일 보고, 세 번째 동요 보고, 네 번째 효의 관계를 보죠. 효 간의 관계. 그런 것처럼 월, 일, 동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진이나 월건, 동요가 응에 임하여. 자, 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응에 임하여 부를 띠고 택효를 생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택지다. 자, 이게 응인데 만약에 이게 수고, 이게 자 2호가 뭐라고 그랬죠? 가택이라고 그랬죠. 2호가 목이다. 그러면 수생목이 되죠. 그래서 응에 임해서 이 일진이나 월건, 동요가 이 응에 임하여 부를 띠고, 즉 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택효를 생하면 뭐죠?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택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택지를 의미한다. 이게 옛날에는 중요했겠죠. 농경사에서는 뭐 주거 이동이 흔치 않던 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택지는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와서는 그렇게 썩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택효에, 자,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2호요. 자, 이게 택이라고 했어요. 자, 택효에 자손이 있으면 그 집이 편안하고, 물론 자식들이 있으면 편안하겠죠. 자손이니까. 지혜가 있으면 돈도 많다. 집터에 자식들이 많으면 번성하는 거, 자식들이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편안한 집안인 거죠. 만약에 식구들이 여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한 집이죠. 집터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가 있으면 돈이 많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형이 있으면은, 형은 뭐예요? 재물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형은 비겁이니까. 그렇죠? 나의 재물을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이 손해가 생기고, 관이 있으면 질병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식 있으면 좋고, 자식 있으면 편안하고, 지혜가 있으면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있으면 뭐다? 소원제가 있고, 관이 있으면 뭐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2호는 가택인데, 이 택지에 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손이 있으면 좋고, 집이 편안하고,
재성이 있으면 돈이 있고, 형이 있으면 재물이 소실이 생기고, 관이 있으면 질병이 생긴다. 이요의 태교가 그렇다는 거죠.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좋지 않겠죠? 어쨌든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요 태교가 발동해서 오요 인구효를 극하면 발동해서 극을 해요. 자, 이건 뭐라고 했죠? 인구라고 그랬죠. 인구는 뭐냐면 그냥 식구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식구들. 사람을 말하겠죠. 사람. 그러면은 태교가 발동해서 오요 인구를 극을 해요. 극을 한다. 그러면 집이 식구를 극하는 것 같아서 흉하고 안 좋겠죠. 집터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구들을 극하는 것과 같아서 안 좋고, 오요 인구가 이교를 극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람 사는 집을 극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자기가 사람이 집터를 지배하면서 사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집터가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집터를 지배하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태교가 발동을 해서, 자, 태교가, 자, 이게 태교예요. 이요. 이게 인구고요. 자, 그렇지만 태교가 발동해서 극하면 흉하다. 그렇죠? 태교가 발동해서 극하면 위에 극하면 이 극하는 건 안 좋다 그랬죠? 청룡이 교중에서 태교를 생하면 집을 고칠 일이 생기고, 청룡의 교중에서 태교를 생하면 집을 고칠 일이 생기고, 청룡의 교중에서 생길 수가 있나요? 청룡은 하나만 띄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청룡이 부를 띄면 부모가 사는 집이거나 책을 쌓아놓은 서재가 된다. 자, 부는 아버지도 되고 책도 되죠. 인성이니까 책도 됩니다. 서적이니까. 재를 띄면 주방이고, 형을 띄면 담장이구나 문호고, 자손이면 거실이고, 관이면 조상을 모시는 곳이다. 뭐 이것까지는 크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쟤는 차가 있는 곳이니까 주방이겠고, 형은 담장, 문호, 자손이면 거실이고, 관이면 조상을 모시는 곳. 이 정도는 연상은 될 것 같은데, 뭐 꼭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진이 지세하고 발동하여 태교를 극하면 좋지 않겠죠. 집이 편치 못하고 파산한다. 태교가 일파되거나 일진 동요에 걸을 받으면 재앙이 생긴다. 어쨌든 이 태교가 이 일진이라든가 오래 생을 받으면 좋겠죠. 태교에 응이 있으면 응비입택, 응이 날라와서 이 입택에 들어가는 거죠. 라고 하는데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동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요가 응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응이 있으면 응비입택으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동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태교가 발동하여 나를 생해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하게 된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점을 보러 왔는데 내가 곧 이사할까요 말까요? 라는데 이 이요, 태교에 있는 게 나를 생해줘요. 어떤 새가 있는데 그걸 생해준다. 태교에 있는 그 오행이 나를 생해준다. 새를 생해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하게 된다. 문정은 삼효가 되니 삼효가 연월일로부터 삼정극을 받으면 폐가 한 집이고, 태교가 일진 동효의 극을 받으면서 진공이 되면 역시 황폐해진 거죠. 안 좋겠죠? 살던 사람이 도망을 쳤거나 일가가 못 사는 경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자, 이게 이호가 뭐죠? 택이죠. 택효. 자, 이거 뭐죠? 인규가 이게 이제 이거 가택. 오효가 인구죠. 식구들. 삼효가 뭐냐면 문호래요. 문정. 문정이래요. 문정.
3여가 되니 이게 3전극을 받으면 이게 이제 극을 받으면 안 좋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극을 받으면 안 좋겠죠. 집터나 가택이나 문정은 극을 받으면 안 좋다. 황폐한 거죠. 자, 형이 계 중에 있는데 관이 없으면은 관극으로 형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재수가 발생하겠죠. 형을 견제하는 자가 없어서 손재가 따르고 처가 불안하다. 비겁이 많으면 처가 불안하죠. 흔히 말하는 그 남편 형제들이 많은데 시집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관이 발동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 궤 중에 자손이 없는데 관이 발동 극세하면 재앙이 크다. 자손이 뭐죠? 식상이죠. 관이 뭐죠? 식관이죠. 그러면 식극관이죠. 그래서 관을 통제해주는 식이 있어야 되는데 식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자손이 없으면 관이 발동하면 관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져서 관은 누구를 극해요? 나를 극해요. 새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관을 극하는 식신이 없으면, 즉 자손이 없으면 관이 발동해서 극세하게 되면 재앙이 크다. 백호, 관. 자, 백호는 가을의 그 신살이죠. 백호관이 발동해서 극하면 재앙을 당하겠죠. 관직에 있는 자, 관이 지사고 제가 발동하여 회두생을 받으면서 생세하면 관원이 크게 길하지만 관직에 있지 않는 자가 아니면 관직에 있는 자가 아니면 도리어 흉하다. 제가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관은 특히 이제 명리학에서 이 살 이런 것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가 있을 만큼 돼야 돼요.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충분히 영광으로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 약하면 어때요? 자기가 죽거나 다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당할 수가 없으면 관이 흉살로 작용한다. 자, 일진관이 천을귀인을 띠면 새에 임하여 발동하며 영전하지만 파극을 당하면 도리어 자천한다. 천을귀인을 띈다. 이제 우리 천을귀인 한번 볼까요? 자, 천을귀인이 이겁니다. 자, 갑과 을. 갑은 축미, 을은 자신, 병정은 해와유, 무토는 충미, 기토는 자신. 그러면 갑목과 무토는 충미예요. 을목과 기토는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병정은 해유, 경금은 또 충미예요. 그러면은 자, 갑, 무, 경 이건 뭐죠? 충미예요. 세 개가. 자, 그 다음에 을목과 기토는 뭐죠?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금은 이목, 임수, 개수는 사묘예요. 사묘. 정예는 해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찌됐든 좀 우리가 평상시는 외우고 있기 쉽지 않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일진관이 천을귀인을 띠고 새에 임하여 발동하면 영전하지만 파극을 당하면 도리어 자천한다. 여자가 시집을 점칠 때 재가 월파되고 형이 발동하여 재를 극하면 시집이 망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형이 발동하면 뭐 돼요? 식구들이 많아서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시집간 자기가 괴로운 거죠. 재를 극하니까.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가 될 사람이 자기잖아요. 시집갈 여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극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가 월파되고 이것도 안 좋고 형이 발동해서 재를 극하는 경우 각각 재가 월파당하거나 형이 발동하여 재를 극하게 되면 시집가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당하겠죠. 그래서 시집이 망하게 되니 재는 안 좋다. 시집갈 때. 그래서 재는 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은 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원신은 뭐죠? 재성이죠.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형이 교중하면 안 좋겠죠. 역시 처에게 문제가 생기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걸 하는 게 처자잖아요. 처잖아요. 처는 제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많아 이렇게 신우이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걸 해요. 그러면 이 당하는 처의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일진세가 태교에 임하고 교중하면, 교차하여 중하면, 일진세가 태교에 임하고 교중하면 내가 남의 집을 빌려 산다. 교중한다는 말에 기품이 되는 것 같은데 태교에 임하고 여자점에서 세와 응이 생합하고 두 개의 간이 내외계에서 1월에 생을 받아서 왕하면 한 여자가 두 남자가 산다. 별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와 응이 응합하고 두 개의 관이 내외계에서 1월에 생을 받아서 왕하다. 두 개의 관이니까 두 남자죠. 세응제가 상충하면 부부가 생리를 한다. 세응제가 상충하면 부부가 생리를 한다. 세가 사절을 만나고 별로 안 좋죠. 일진 구신이 발동. 구시니까 또 안 좋겠죠. 세를 극하면 사망하는데 이른다. 안 좋습니다. 사명도 역시 안 좋죠. 불안하지만 뭐 약간 축수미, 인수미, 인사신 사명 이런 게 있죠. 불안하지만 양인이 없으면 재앙이 크질 않다. 양인은 뭐죠? 일종의 이제 이건 자기의 겁제에 해당되는 거죠. 굉장히 드센 겁니다. 양인은 칠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칠살이 오면은 엄청 심하게 자기 당할 수 있잖아요. 관보다 더 험한 게 칠살인데 그 칠살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양인이죠. 이건 명리학에서 한번 양인을 보시고 그런데 양인과 형살이 극세하면 그 화가 매우 크겠죠. 난폭하니까. 굉장히 양인과 형살은 난폭하다. 그래서 극세하면 왜 나를 극을 하는데 엄청 드센 이 양인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엄청 화가 매우 크겠죠. 관이 지세하고 일진 양인을 대하여 발동 다른 효를 극하면 내가 남을 해칠 마음을 갖는 것이고 관이 지세라는 것은 내가 세력을 갖고 있는 거죠. 관을 지세라는 것은 내가 그 관을 잡고 있는 칼자루를 내가 짚고 일진 양인을 대동하고 발동을 해서 다른 효를 극하면 내가 남을 해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다른 효의 관이 일진 양인을 띠고 발동 나를 극하면 내가 다치는 거죠. 남이 나를 해칠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백호는 이제 아시죠? 금에 해당되는 그런 잎살. 백호가 연호리를 띠고 개중에서 발동하면 가족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생긴다. 백호가 뭐죠? 흰 호랑이죠. 백호살. 옛날에는 호랑이 물려갈 살. 요즘은 교통사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백호살은 즉 백호에 긁어받는 사람이 죽는 것이다. 백호살. 새해가 삼전극을 당하면 안 좋겠죠. 가족에게 재앙이 생기니 태세는 1년짜리, 월거는 1개월짜리의 환이다. 자, 초요가 땡기고 초요가 부으면은 나를 생해주니까 뭐다? 우물이로 보면 되겠죠. 그냥 우리 목으로 생각해요. 새해를 먹으면 초요가 부가 있으면 나를 생해주니까 우물이 있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초요에 관이 있고 부가 발동하면 관이 상생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손이 사망하고 자 관인 상생했잖아요. 관이 있고 생을 해서 인이 세력이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이는 뭐다? 인극식을 해요. 식신상관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손. 그러니까 인성이 관의 생을 받아서 힘이 세지면 인극식으로 식신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자손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사망하고 초요에 부가 있고 인성이 있고요. 비겁이 발동하면 처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죠. 왜? 인성은 누구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또는 남자 형제들이 기운이 드세잖아요. 시누이의 비호 아래 이 시누이와 이 아주머니라고 하죠. 남자 형제 이들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내 처가 견딜 수가 없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초요에 자손이 있고 재가 발동하면 식생제하잖아. 식생제하여 극부 하면 재극인이죠. 하면 부모가 크게 상하니 양요면 아버지고 음요면 어머니다. 그래서 식생제 재극인 이런 관계로 가면 부모가 상한다. 초유에서 목관이 발동하여 가택을 극하면 집에 나쁜 나무뿌리가 침범한다. 목의 관.
자, 이요가 여기에 가택이에요. 처요가 뭐냐면 목이요. 근데 관이에요. 그렇죠? 관이면 목극토로 이렇게 극을 한다는 거니까 나무 뿌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주작이 이요 관에 임하고 왕하여 발동극세하면 관제소성이 일어난다. 오요에 수가 있고 그 수가 가택이나 세를 생합하면 좋겠죠. 물이 집 주변을 두르고 있다. 오요에 수가 있고 그 수가 택효나 세를 생합하면 이요나 세를 생합하면 물이 집 주변을 두르고 있다. 초요에 자수가 있고 백호가 임하면 집 주변에 다리가 있는데 만약에 충파되면 파기한 다리다. 해수가 사요나 오요에서 역마자손과 백호를 띠면 다리 밑에서 살고 있거나 집 주변에 육교가 있든지 고가 들어가 있다. 요즘 이게 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육춘께는 하는 일이 시작인데 끝이 없고 육합계는 시종 만사가 순조롭다. 아시죠? 육춘계?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충을 하거나 합을 하는 거죠. 자, 충중봉합은 충하는 가운데 봉합이죠. 자, 충을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충하는 가운데 만난다. 누굴 만나요? 합을 만나요. 그러면 잘 풀리겠죠. 처음에 나쁘다가 뒤에 뜻을 이루고 합쳐 봉충. 합하는 곳에서 합은 처음에 좋잖아요. 합이 있는 곳에서 봉충. 충을 만나면 일이 나중에 뒤틀어지겠죠. 시작은 좋은데 끝에 가서 실패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새가 연원일에 생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발동하면 자수성가한다. 연월일은 이제 예컨대 부모의 조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모님의 조력. 이런 거 없이 스스로 발동하면 스스로 자수성가한다. 힘이 약한 효가 1월이나 동요의 생부를 받으면 남의 도움으로 성가한다. 힘이 약한 효가 1월이나 동요의 생부를 받으면 남의 도움으로 성가한다. 집을 이룬다. 자수성가한다. 같은 말이겠죠? 청룡, 자손이 지세하면 반드시 늙어서 편하게 살겠죠. 청룡은 좋은 신살이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세력을 갖고 청룡을 만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니까 내가 늙어서 편하게 살고 살지만 명예나 공명을 이루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손이 뭐예요? 자, 자손은 식생 뭐래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잖아요. 돈을 생해주니까. 근데 극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은 안 되는 거죠. 공명은 관이니까. 편하게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고 식생제 되지만 식극관이 되기 때문에 청령 자손이 지세하면 자손의 영향이 커서 돈은 많아서 편하게 살겠지만 식극관으로 공명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가 지세하면 자 인성이죠. 그럼 뭐죠? 평생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죠. 간섭이 많은 거죠. 부모님의 부가 발동하면 자손이 상한다. 왜? 인극식이니까. 인극식. 그래서 식은 자손이니까 인극식. 그래서 자손이 상한다. 인성이 커지면. 그래서 우리 집안에 보면 잘 나가는 부모들 밑에 의외로 자식들이 길을 못 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다 서울대 교수, 전문 직종, 변호사고 한데 가끔 애들이 엉뚱하게 이탈하는 애들 있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관은 재앙이니 관을 만나면 질병을 얻거나 관여를 처리한다.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죠? 가택, 즉 택효가 뭐였죠? 이효였죠? 이효에 관이 있으면 뭐라고 써요? 이거를 질병으로 봤죠. 질병. 그래서 질병을 얻거나 관제를 처리한다. 복덕은 자손이 되고 재는 처가 되니 자손과 재가 같이 사묘 절공에 들어가면 당연히 처자가 안 좋겠죠. 천을귀인 농마가 새해 임하고 1월에 생부를 받으면 역시 부귀하겠죠. 자손은 기쁜 신이고 주작은 말을 잘하는 신. 그렇죠? 주작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구설수. 그러나 신문이라든가 방송 이런 쪽에는 좋다고 했죠. 주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손이나 주작에 새해 임하고 응이 생합하면 남의 환영을 받는 형국인이 연예인이 된다. 그래서
자손은 기쁜 신이고 주작은 말을 잘하는 신이 자손이나 주작이 새에 임하고 응이 생합하면 남의 환영을 받는 형국이니 연인이 된다. 이건 우리가 풀면서 응용을 해야 되겠죠. 자손과 주작이 새에 임하고 즉 나에 임하고 응이 생업해 준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말주변도 좋고 내 식상, 자 우리 명리학에서 식상이 뭐라고 써요? 내 재주를 뽐내는 거라고 했잖아. 특히 상관은 뭐다? 특이하게 뽐내는 거. 그래서 연예인이 식상이 발달해야 끼가 많아야 어떻게 해요? 인기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했잖아요. 식상이 발동하면. 그리고 주작은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죠. 우리 지금 말 잘하는 뭐죠? 말 잘하면 방송 많이 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손이라든가 주작이 새에 임하고 응이 생합하면 인기 연예인이 될 수 있다. 금부, 금의 부가 백호를 띠고 형살이겠죠. 뭐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드센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보면 지사면 정육점 일을 하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면 부가 자손을 극하는 신이고 뭐죠? 인극식이라고 했죠. 인극식, 인성은 식신을 극하고 자손은 뭐다? 육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죠. 육축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뭐예요? 칼날이죠. 금이니까 칼날. 칼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육식, 그 백골 띄고 지사하면은 정육점 일을 한 사람이다. 이것도 좀 아무래도 옛날에는 정육점에서 짐승을 다 잡았잖아요. 다 이게 바르고 뼈도 바르고. 근데 요즘은 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현무는 뭐죠? 사기, 절도, 뭐 도둑 이거 있잖아요. 도적이 신이니 형이 현무를 띠고 발동하여 관에 임하면 도둑이다. 현무는 도적의 신이고 형이 현무를 띠고 발동하면 형은 뭐예요? 비겁으로서 보다 내 재물을 강탈해 가는 거죠. 재물을 강탈해 간다. 겁제잖아요. 내 재물을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현무를 띠고 현무는 뭐예요? 사기, 절도, 도박 뭐죠? 도적이니까 그 사기, 절도, 도적 이런 거니까 그런 걸 띠고 발동을 해서 그 다음에 관이 임하면 뭐예요? 이거는 경찰서 생각합니다. 관은 경찰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도둑이라는 개념이 연상이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택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